안녕하십니까. 저는 딜로이트 컨설팅의 석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금융사의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한 25분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린 아젠다 4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국내 금융업의 신규 경쟁 원칙,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권의 핵심 디지털 기술, 세 번째는 디지털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혁신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플랫폼의 설계 원칙상의 2대 원칙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저희가 16년부터 거의 디지털이라는 광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이미 금융권에서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간 퍼스트 웨이브가 완료됐고 세컨 웨이브가 시작됐다고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퍼스트 웨이브와 세컨 웨이브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웨이브는 아시는 것처럼 그 전에 15년도 후반에 그 핀테크라는 용어 그 중심으로 나왔다가 16년에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디지털은 기술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연결되면서 그 이제 약간 IT 기반의 코스트 이피션시나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를 구현하는 약간 좀 백단의 그 백업 기술로 좀 사용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저희 같은 어드바이저리나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느꼈던 한계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업 모델을 혁신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그 뒷단에서 백업의 기능만 하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 제일 큰 원인이 좀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제 국내 금융업의 경쟁 원칙은 좀 새로 3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장 게임에서 생존 게임으로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면 채널과 디지털 채널이 영업 채널로서 이제 중요도를 동가화하고 있다는 부분. 세 번째는 경쟁인데 개별 금융사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협업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경쟁이 이제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모두에게 좀 공감할 수 있는 울림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성장 게임에서 생존 게임으로 변화했다는 건 더 이상은 이제 양적인 성장이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생존을 위해서는 어쨌든 프로피터빌리티를 꼭 갖고 가야 되는 굉장히 치열한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금융업의 사실 제일 큰 어떻게 보면은 사업 모델을 차별화하고 고객에게 뭔가 차별적인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채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이 일반적인 제조업과 가장 큰 다른 점은 제조업은 이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 원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하지만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그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별화가 참 쉽지 않고 빨리 먼저 가서 상품을 개발하고 선점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잘 유지하냐가 중요한데, 이때 큰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 지금까지는 채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아시는 것처럼 대면 채널을 얼마나 많이 어느 지역에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그 금융기관의 위상, 그리고 그 금융기관의 어떻게 보면은 그 성장성,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업 모델의 동인이었다고 믿는데요. 이게 디지털 채널이 나타나면서 영업 채널로서의 중요도도 동가화되고 실제 국내에서도 많은 은행들,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뿐만이 아니라 많은 은행들이 이제 지점단의 혁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 잘한다고 이제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누구를 나의 플랫폼에 태우느냐,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견고히 그리고 유지 가능한 나의 파트너로 갖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경쟁의 큰 이제 그 역량을, 경쟁 엣지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이 3가지에서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게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업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런 일련의 프로피터빌리티의 관리 기반으로서 데이터의 중요도, 그래서 누구에게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느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채널이 거의 데이터를, 특히 고객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갔었다면, 이게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도 그 금융사의 데이터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 엔진을 돌리는 방법,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의 중요도가 극대화됐다고 한마디로 좀 요약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기술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X축을 보시면 이머징, 라이징, 어답팅 해서 이제 약간 단계를 약간 산업의 성장 곡선이 있는 것처럼 좀 나눠놓긴 했지만 또 거의 대부분의 기술들이 어답팅에 직전까지 가 있고, 그러니까 많이 구축은 돼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그 금융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까라는 났다, 구축은 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나의 사업에 임팩을 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그 인터널과 익스터널은 내 내부적으로 이 기술을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외부와 연계해서 갖고 갈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한 12가지 정도의 기술들을 지금 금융업에서는 굉장히 가열차게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행, 보험, 카드, 자산관리, 그리고 핀테크 업체들까지 총망라한 전통적인 라이센스 기반의 그 업권과 그 새로운 업권들 모두, 그리고 이제 그 측면에서 기술들 12가지를 쭉 도팅을 해서 저희가 그 임팩을 봤는데요. 보시면 그 대부분이 초록색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이렇게 보면 형광색인데, 그 말은 이게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그리고 개방형 플랫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바일 소셜, 그리고 증강현실 개노, 여기까지 이게 결국은 모두 데이터를 얼마나 잘 집적하고 관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그런 기술들이고요. 그 업권으로 보시면 지금 제일 활발하게 거의 모든 기술들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보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서 사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보험업일까? 왜 은행이나 카드나 자산관리보다도 보험에 더 많이 쓰일까 했을 때 2가지를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은 결국은 이제 인생의 전 라이프 스테이지를 커버하고 있고, 그리고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내 생활 곳곳에서 나와 인터랙션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또 IoT를 제대로 좀 잘 쓸 수 있는 그런 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일련의 이런 기술들이 가장 가열차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보험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업에서도 보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메이션의 유형이 그러니까 한 7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축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컨텐트 프로바이더가 될 것이냐,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될 것이냐, 즉 플랫폼 프로바이더는 그 생태계를 만들 것이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컨텐트 프로바이더에서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품과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소비용 컨텐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초기 단계인 거고요. 이게 조금 진화하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서비스 컨텐츠를 다루는 그런 단계,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진화하면 실제 서비스 컨텐츠로서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마이데이터가 논의는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불가 영역으로 좀 막혀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게 결국 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열린 영역이라고 좀 저희가 보고 있고, 일단 플랫폼 프로바이더도 그러니까 나의 업에 충실해서, 즉 보험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과 판매에,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상품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남들이 만든 상품과 서비스까지도 화이트 레이블로 내 플랫폼에 얹을 것이냐, 즉 인테그레이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커머스, 엠커머스와 같은 연계된 그 약간 나의 플랫폼에서 뭔가 확장된 개념으로 이런 알리바바의 이런 배송보험 같은 이런 그 연계보험을 판매할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데 이건 비보험인 거죠. 보험이 아닌 금융상품을 판매할 것이냐, 이런 중고차 리스와 같은 새로운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보면 X축은 크게 보면 2가지, 자세히 나눠서 보면 6가지로 저희가 사업 모델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Y축을 보시면 이거는 어디까지 이제 그 디지털화가 일어나느냐,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프론트엔드부터 시작을 하죠. 고객의 접점. 그래서 마케팅과 영업상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역량을 디지털의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용할 것이냐, 아니면 미들에서도 사실 되게 검증된 기술을 중심으로 R&D, 언더라이팅, 클레임스의
그런 그 AI나 뭐 빅데이터 기반의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 그 마지막은 완전 백엔드, 리스크 캐피탈 그리고 투자와 재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그 커버리지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을 보시면 프란 중심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접점을 중심으로 디지털을 기용하는 모델. 그래서 이탈리아의 제니알로이드라는 그런 보험사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연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모델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의 접점을 중심으로 디지털을 기용하는. 그래서 이제 고객이 페이스북이나 그 이제 일반 고객들이 친숙한 그런 소셜 네트워크 같은 그런 그 모바일 채널을 활용해서 거기서 어떻게 계속 인터랙션을 일으키고 여기를 마케팅의 툴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외부와의 제휴 모델. 그래서 주로 헬스케어 관련된 보험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던 디스커버리. 그래서 여기가 바이텔런트를 만들었던 남아공의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오스카, 존 행콕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험 사업자의 메인스트림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새로 만들어지는 일련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지금까지의 나의 사업을 입게 만들었던 전통적인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투트랙인 거죠. 두 가지를 병행하는. 그래서 그 기존 오프라인 채널을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면서 또 혁신적인 기술을 계속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서 새로운 시도들도 작은 단위로 계속 해나가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번, 5번, 6번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핀테크 아니면 뭐 혁신적인 사업 모델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4번부터 시작하면 보호바이 매니처럼 약간 그 동일한 수요, 그 동일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보험사를 대상으로 니고시에이션의 파워를 갖고 그걸 기반으로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보험에 대한 할인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소셜 브로커리지 플랫폼도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되게 활성화가 돼 있고,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P2P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프렌슈어런스라고 해서 약간 그 명확한 보험 목적과 이제 그런 고객의 니즈를 기반으로 P2P 보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금융 솔루션 프로바이더에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 그래서 그 플랫폼에 금융과 비금융의 모든 플랫폼을 다 얹었던, 그래서 보험의 오픈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특이한 보험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그래서 내가 저 플랫폼에만 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금융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고객에게 주는 그런 일련의 플랫폼 프로바이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이걸 전체 다 하는 게 원스톱 쇼핑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핑안. 그래서 계속 이제 중국의 그 제일 혁신적인 모델로서 보험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예로는 핑안이라는 평안보험이 절대 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의 생태계를 구성을 해서 고객의 라이프 스테이지와 관련된 원스톱 쇼핑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핑안을 제일 총합적인 모델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거는 사실 기존 보험 사업자인데,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특성 그리고 규제상의 약간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 그 약간 잘 열어주는, 그 규제가 없는 약간 그런 시장의 특성을 잘 활용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노란색을 보시면 이 그 핑안의 모델이 어디까지 커버하느냐 해서 프런트와 미들과 백에 전 밸류체인을 다 포함하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프로바이더로서 보험 상품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연계된 보험, 그리고 더 나가서 비보험, 금융상품까지 다 커버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여기는 세 개의 메인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험, 은행, 웰스 매니지먼트 이 세 가지가 큰 축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계속 이제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하우치라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 핑안판이라는 부동산 금융, 그리고 소셜 헬스 인슈어런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로열티 포인트 프로그램, 그리고 모바일 월렛, 그리고 P2P 대출 플랫폼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거의 금융에 관련된 그 약간 니즈가 생기는 기반으로 모든 걸 커버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를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가면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고객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중고차 거래에서 P2P 대출, 그리고 헬스, 부동산, 페이먼트까지 광범위한 금융과 비금융에 관련된 그런 오퍼링을 제공을 하고, 또 로열티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와 같은 고객을 이해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축적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 내에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주변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신규 사업과 원래 코어가 되는 금융 사업, 그래서 은행, 보험, WM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신규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고객 애퀴지션.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접점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모든 접점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고객의 채널들을 초반에 다 확보한다는 그런 고객 애퀴지션에 아주 명확한 전략적인 역할을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가볍게 만들었고, 그리고 전통적인 사업에서는 은행과 보험, WM 같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모델로 운영되어야 되는, 그리고 그 망하면 안 되는, 그리고 고객과 롱텀으로 관계를 갖고 가야 되는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사업 모델을 같이 돌리면서 계속 고객의 유입 채널, 그리고 고객에게 평생 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분해서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크레딧 레이팅과 그런 프라이싱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은 어떤 크레딧을 얼마나 정확하게 매저해서 얼마나 정확한 프라이싱을 매기느냐가 사실은 사업의 성공의 반이 넘는 부분이라는 걸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앱을 이용한 페이스 레코그니션 같은 기술까지도 기용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테크 기술을 고객 중심의 사업 모델을 갖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영리하게, 그리고 그 현명하게 활용하고 있는 모델로 평가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실제로 이제 이번에 좀 가벼운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업의 사실 제일 큰 특징은, 그러니까 모든 업에서는 금융업처럼 이렇게 수직 통합화가 잘 돼 있는 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자동차나 모든 제조업을 보더라도 그 소싱, 그리고 매뉴팩처링, 그리고 유통이 굉장히 명확하게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만드는 자와 파는 자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금융은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자까지 전체적으로 완전 버티컬리 인테그리티 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거가 해체되는 모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는 보험의 마켓플레이스, 판매에 굉장히 집중해서 여기만 가면 내가 원하는 상품을 웬만한 건 다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판매의 역할에 집중하는 곳, 아니면 P2P 인슈어런스로 레모네이드는 아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상호보험 형태의 주택보험을 판매하면서 매년 이제 보험의 잔금을 고객에게 환급하는, 그래서 실제 이제 캐시 베네핏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델들. 그래서 여기는 코어 오퍼레이션과 판매에만 집중을 하는 모델이고, 그다음 소셜 브로커지로 보바이 매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이나 당뇨병의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아니면 그 되게 희귀 애완동물, 뭐 그래서 뭐 도마뱀, 아니면 뭐 완전히 별로 기르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애완동물에 대한 보험, 그리고 직업별로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그런 니즈를 가진 고객을 그러니까 그룹화해서 그들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고, 그래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면 항상 그 균형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그러니까 그 약간 할인과 가격에 대한 할인을 모두 이제 제공하는 그런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머니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객의 보험 상품을 구매하면 이제 중개 수수료로 돈을 버는, 왜냐하면 이 모델들은 고객을 모으기만 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있고, 또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에는 AI 자동화를 기반으로,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클레임을 즉각 처리하는 것 같은 이제 굉장히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소셜 브로커리지 모델에서는 기존 보험사들은 사실 이런 고객들을 많이 갖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니치하고 되게 작은데 그 고객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만들어서 실제 이제 오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고객 경험을 이렇게 핀테크 업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 건강 나이를 적용한 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지금 생보사, 손보사와 공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건강 나이를 기반으로 한 소액, 그러니까 비싸면은 안 될 거니까 소액으로 단기에 보험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JMDC라는 의료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보험사들에게도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160만 건 이상으로 건강 진단 결과 그리고 의료비 청구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 와서 건강 나이를 산출하는 그런 모델이 있고, 그래서 이걸 그 실제 계약자의 실제 나이 그리고 건강 나이를 비교해서 연간 의료비를 예측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해서 결국은 보험료의 디스카운트를 해서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고객을 계속 재가입시키는 그런 모델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실 그 핵심 성공 요인은 정규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했던 거는 결국은 저 데이터고요. 일본의 JMDC라는 일본 의료 데이터 센터가 보유한 그 16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그 실제 위험률을 산출하고 추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고객별로 정교하고 세분화된 보험료 산출이 가능했던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고객의 동의하에는 이게 가능은 하지만 약간 제한적인 그런 부분은 있지만 결국은 이게 거스를 수 없는 추세고 데이터가 계속 이제 활용돼야 된다는 약간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단계적으로 이런 가능한 모델들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던 애플입니다. 애플의 헬스 레코드에서 이거는 미국의 사례인데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애플 요 앱을 통해서 개별 병원에 저장된 전자 의무 기록이 그러니까 내 데이터로 쫙 모입니다. 그래서 마이 데이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 결과, 진료 기록, 처방 기록, 진단 그리고 예방 주사 기록까지 그러니까 모든 나의 그 메디칼 관련된 모든 액티비티들이 일목요연하게 주제별로 쫙 정리될 수 있는 나의 그 일종의 그런 다이어리 개념으로 되는 거고요. 19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200개의 병원 제휴해서 이제 결국 환자가 의료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는 그리고 동시에 또 병원 간의 전자 의무 기록의 호환성을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도 그 모든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애플은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거대한 그 테크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휴업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는 제휴업체도 많고요. 그래서 다수의 의료 기록을 보유한 업체와 제휴를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한 이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걸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고 또 축적하고 활용하고 분석하는 그런 체계들이 만들어졌던 게 결국은 이런 성공 동인으로 연결된 것으로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설계상의 원칙을 두 가지만 좀 공유를 드리면서 끝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사실 이제 디지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일련의 고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플랫폼 상에서 그걸 계획할 때 있어서 처음부터 좀 제대로 설계하고 계획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집적하고 수집해서 분석하고 활용하는 전체 단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이고 이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 갖고 오면 되는 거냐 그래서 이거는 제휴를 통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수집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 그리고 분석 엔진은 무엇을 쓸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의 목적과 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설계를 시작해야 실제로 이 데이터가 모였을 때 그냥 모으기만 하자라는 아직은 그런 어프로치들도 일부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하고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혼자 하는 경쟁이 아니라 누구와 손을 잡느냐, 그들을 어떻게 나의 플랫폼에 락인을 시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를 집적하고 수집할 때 외부에서 확보해야 되는 데이터 사실 얻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얻고 싶다고 해서 모든 나의 자원을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확보의 우선순위 그리고 이게 나에게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가 이런 거를 정의하는 일련의 제휴 원칙이 회사 차원에서 정립이 돼야 이 데이터가 모일 때도
전체의 큰 마일스톤을 가지고 제대로 모이게 되는 거고, 그게 중단 없이 계속 쭉 갈 수 있는 전사적인 그리고 미래를 위한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플랫폼의 설계 방안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세 가지의 핵심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이제 보험업의 약간 성장의 축이 기존의 사망담보에서 생존담보로 넘어가면서 건강 관련된 그런 헬스케어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 결국은 건강 관련 데이터를 좀 유형화해서 이게 클리니컬 데이터냐, 아니면 고객이 창출하는 건강 데이터냐, 아니면 고객의 행동과 생활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비헤이비어에 대한 데이터냐, 그런 식으로 한번 구분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Y축을 보시면 데이터의 원천이 이제 공공에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데이터냐, 아니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제휴를 통해서 스타트업이나 IT 기업, 아니면 카드사, 유통사에서 제휴를 통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데이터냐, 그걸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개인 동의하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냐, 그 부분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 즉 규제, 그리고 내부의 현황, 우리가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저 전체 데이터의 한 판에서 어디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거냐, 어디가 미싱이고 어디는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냐, 그런 내부의 현황을 고려한 후에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냐, 그런 필요 데이터를 먼저 정의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어떤 원칙하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데이터가 모이면 이제 분석 엔진을 활용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고,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어떤 환경에서 계속 이제 런하느냐에 대해서 그 결과가 다르잖아요. 쌓이는 인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정 위험률 아니면 보험료율과 같은 그 보험업의 키가 되는, 아니면 금융업의 키가 되는 코어 기능들의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미리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밸류체인 그리고 업무 전체에서 명확한 목적화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그래서 각각의 업무별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이 항상 굉장히 물론 다양한 그 목적들이 있을 수 있긴 했는데, 그거를 계속 올리고 하면 결국은 하나의 핵심 질문으로 좀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품 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프라이싱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제대로 된 리스크에 대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고객과 그 보험사가 공히 만족할 수 있는,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프라이싱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언더라이팅 관계에서는 인수심사 체계를 어떻게 하면 그 효율성을 고도화할 것이냐, 그래서 고객은 편리하고 보험사는 효율적이고 그 리스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고객 관리에서는 고객의 행동을 예측해서, 왜냐하면 보험의 본질은 다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고객도 모르고 보험사도 모르는 무리의 리스크에 대해서 그걸 담보로 프라이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의 그런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것, 그리고 클레임에서는 지급심사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제대로 된 지원 체계를 확보할 것이냐,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엔드 투 엔드로, 그러니까 상품의 개발부터 고객의 접점에 달하는 전체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에서 어떤 목적화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전략적인 역할, 전략적인 목적이 좀 명확히 정의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마지막은 그 제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제휴, 사실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 이제 이미, 그러니까 한국의 보험사들보다 제휴를 훨씬 많이 했던 글로벌 선두보험사를 중심으로 제휴의 원칙, 소위 말하는 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명확한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알리안즈 같은 경우에는 그 알리안즈의 그 알리안즈 월드와이드 파트너라고 해서 이걸 14년에 이미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악사 같은 경우에는 악사 파트너를 15년에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계속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글로벌리. 그래서 보시면 알리안즈는 일단 약간 물리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홈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고객의 물리적인 위치별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최대한 접점을 많이 제공해서 그 접점에서 모이는 데이터들이 결국은 나의 파트너를 통해서 나의 그 알리안즈로 들어올 것인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서는 집에 대한 수리, 집수리 서비스, 그리고 세이프티, 집안 가전제품에 대한 프롬텍트 서비스, 그리고 케어에 있어서는 엘더리 케어, 펫 케어, 그래서 노인 아니면 애완동물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있고요. 일단 집을 나서면 내가 이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딘가에 도착했느냐, 그래서 도보를 걷고 있느냐, 자동차를 타고 있느냐, 기차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고 있느냐, 그래서 웨어러블 기반으로 된 커넥트 헬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계속 제공을 하고, 또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텔레매틱스와 연동된 그런 로드사이드 어시스턴트가 있고요. 일단 도착을 하면 보험이니까 여행보험 서비스, 그리고 운동이나 부상 같은 여가생활상의 그런 커버리지, 이렇게 이제 약간 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영역들을 다 쭉 하면서 이걸 중심으로 계속 이제 제휴를 해가고 있고요. 결국은 지향하는 바라는 하나의 그 이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고객의 비헤이비어를 완전히 전체 다 커버하겠다. 그래서 고객과 항상 연결되어 있고 고객의 물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고객의 인생에 삶에 발생하는 모든 니즈에 대해서 우리는 보험사로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원칙을 갖고 있다. 이게 그 알리안즈가 지향하는 일련의 파트너 제휴 원칙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악사는 조금 더 이제 약간 그 산업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5년에 런칭하면서 이제 기존 산업에서는 보험과 직접 연관이 돼 있느냐, 그래서 은행이나 자동차나 여행사, 그래서 이런 데는 컨설리데이 중심으로 계속 합쳐가고 있는. 그래서 보시면은 ICBC 그런 이제 HSBC처럼 이제 그런 은행들, 아니면 뭐 다이머 그런 식으로 그런 그 자동차 회사들 좀 있고요. 그리고 보험과 간접적으로 혹은 비연관된 영역에 있어서는 심지어 에너지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즈, 그다음에 텔레콤, 그리고 리테일러. 그래서 고객의 그 삶의 그 실제 이제 라이프에서 그 생활하면서 리빙 익스펜스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그런 그 그러니까 기관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 디지털 산업에 대해서는 억셉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와도 제휴가 돼 있고, 뭐 블라블라카 이런 차 그 렌트나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계속 이제 그거를 계속 수용을 하면서 신기술 관점 아니면 혁신에 대한 그런 철학을 계속 합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그러니까 보험이 아니라 비보험 산업에 고객을 활용을 해서 고객의 기반을 계속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알리안즈가 조금 더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고객 비헤비어에 대한 풀 커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들을 계속 엮는다가 첫 번째 원칙인 거고요. 반면에 악사는 그 이 비보험 산업의 고객을 활용해서 그 우리의 그 악사의 고객 기반, 커스터머 베이스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혁신적인 보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자 하는 게 목적. 그래서 결국은 그 고객을 얼마나 많이 이제 확보할 수 있고 그들을 나의 플랫폼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일련의 그 파트너십 혹은 그런 제휴 원칙 하에서 이렇게 큰 팀을 가지고 하나하나 파트너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트너들을 처음부터 왜 가고자 했는지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제휴를 꾸준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고요. 혹시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의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용카드사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팀에 있는데요. 이 말씀해주신 데이터 플랫폼 설계 방안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해서 신용카드사한테도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권을 줄 수도 있고, 또 직접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뭐 핀테크사나 이런 데 데이터 제공하는 이제 제공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도 이제 고객이 어떻게 이제 신용카드 업이랑 시너지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고객들이 지금 수준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얻을 거 있으시냐, 이 활용 측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누구와 제휴하고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데 결국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가장 초점인데요. 이제 보험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고객들이 신용카드사에 어떤 서비스를 원할 것이냐, 이런 니즈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컨텍스트는 되게 정확하게 읽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뭐를 위해서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활용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좀 포커스를 좀 일단 한번은 조금 좁혀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컨텍스트는 제가 아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 고객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러는 목적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면 고객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굉장히 견고한 시장의 리더를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리더 지위를 수성하기 위해서 고객 인당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어프로치냐, 아니면은 계속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련의 그 오퍼링스에 외부의 파트너들을 계속 이제 연계하면서 이들과 총합해서 뭔가 어떤 그 우리만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것이냐, 그런 약간 처음부터 그 고민에 고객을 중점으로 두고는 있지만 고객을 왜 어떤 고객에 무엇을 주기 위한 건지 그 고민을 먼저 좀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거기서 조금 이제 단초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스케줄 부탁드리겠습니다.